자, 일단 오늘 설명에는 고2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이제 집에서 보면 노는 모습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좀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총 세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시험 치른다고 고생했고 또 입시 준비한다고 고생들이 많아요. 근데 기왕이면 이제 결과가 나면 좋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처음에는 좀 잔소리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끊기거나 그런가요? 실장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네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뭐 성공하기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 이렇게 저는 이제 풍생중 풍생고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풍생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는 제가 전교에서 한 100등 정도 했어요. 400명 중에. 그러면 400명 중에 100등이면 25%니까 지금으로 보면 4등급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당연히 실패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가 이번 시험 점수를 못 봤다고 그 설명의 주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그죠? 항상 자만을 잘 봤든 못 봤든 그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고생 많이 했고 좀 털어버리고 이 다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죠. 좀 기분 좋아서 이제 이런 유의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기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우울한 어떤 좌절감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죠? 시험을 잘 받고 못 받고에 따라 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그래도 괜찮아요. 잘 받든 못 받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거면 이제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해죠, 해. 그죠, 해. 그다음에 여기 맑음. 그죠? 그냥 마냥 해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입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당장에 이제 성적을 받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어쨌든 시험 끝나서 기분이 좋고, 지금 현재. 저 입시는 먼 얘기고. 그렇지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으면, 이거는 중학교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모습. 그죠? 차라리 뭐 좋아하거나 좌절하는 쪽이 좀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입시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입시가 왜 중요한 것인가?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하고 저는 다 알고 있죠. 입시가 왜 중요한지. 왜 어머님, 아버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원비를 대주고 있고, 그다음 학생들은 또 죽어라, 뭐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그죠? 이 분당 강남 쪽에 설명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제가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안 끊기시나요? 실장님 어때요? 화면이 괜찮아요? 화면은 조금 버벅거리고 소리는 괜찮습니다. 아, 화면은 좀 그런가요? 네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회 하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모여서 학생들도 이렇게 열의를 태우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성남에도 많이 있지만 왜 이런 수많은 학원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학부모님들이 돈을 내고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그죠? 수능날 모습이죠. 저도 이제 수능 전에 기회를 내서 제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절에 가서 이제 108배를 드려요. 우리 아이들 한 개라도 더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죠? 우리 학생들도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거든요. 자, 아마도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고요. 이게 이제 롤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롤이라는 게임에서
이런 이제 아이템들을 갖다 모아서 요거를 합체시켜서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무한의 대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도 좀 해봐서 알아요. 자, 우리 학생들 옆에 있으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열심히 몬스터를 잡아서 CS,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돈을 모으게 되죠. 이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을 하나씩 사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템들을 이 돈을 모으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들을 사게 될 거고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어떤 궁극의 무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갖고 싶은 거죠. 이걸 가지면 이제 세지니까. 이런 것들이 입시에서 생각을 해보면 입시든 뭐 게임이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갖다 얻어낸다. 그죠? 그러면은 입시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니?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저는 좀 좋은 대기업에 가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돈,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잘 안 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다 지금 적어 놓은 것들이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여기 적어 놓진 않았지만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이 살아가는데 아마 학생들은 좀 이게 와닿을진 모르겠지만 이 입시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갖다가 열심히 CS를 먹고 아이템을 사는 그 과정들을 자꾸 반복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련을 겪고 이겨내는 것도 반복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인문학 강의도 아닌데 제가 너무 진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얘기가 아이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것들 중에 제일 첫 단추가 입시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약간 단추들은 이제 다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과 저는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첫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일화인데, 그죠?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왕관의 무게를 재야 되는데, 아, 이거 부피를 어떻게 재지?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흘러넘치는 물을 보고 어떤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유레카 이렇게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일단 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냐면요. 해맑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해맑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입시라는 걸 잘 치러야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나 한번 잘 마음을 한번 먹어볼 거야. 그런 게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요새 슬램덩크 유행인데, 슬램덩크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는. 그죠. 강백호가 이제 난 너보다 더 많이 득점할 거야. 퇴장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이런 단호한 결이라는 걸 가지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입시라는 거를 존중하고, 이 가치를 갖다 좀 느끼고, 그리고 나서 결의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걸 한번 잘 치러봐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강백호가 이제 물어보죠. 최치수한테. 퇴장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얘기가 먼저 첫 번째가 되어버리면은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세 번째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방법과 관련된 얘기들, 지금부터는. 근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결의와 가치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방법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이제 뭔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잘 알겠죠?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을 겪어왔고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끝나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나 남은 건지 또 입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돌파구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전교 75등에서 19등까지 올랐어요. 잘했죠? 이 친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 설명회를 들은 거예요. 설명회를 듣고 다음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의가 생긴 거죠. 선생님, 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본 게 방법이에요. 선생님, 저 수학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성남 토박이다 보니까 효성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효성고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자, 너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1시간 정도의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75등에서 19등까지 오르게 되었죠.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불러다가 너 시험 못 봤으니까 일로 와봐. 방법을 가르쳐 줬다. 별 소용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학생들이 좀 절실해지라는 얘기예요. 아, 나 입시를 잘 치러보고 싶다. 알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원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입시가 방법 곱하기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의 단계를 보면 노력도 뭐 이제 나름대로 하겠지만 한 80% 정도까지 0에서 여기까지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일반적이면 인서울을 노린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는 한 새벽 2시 정도까지 하는 거는 맞습니다. 평일에. 그럼 80%를 채운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80%에서 100%까지는 자투리 시간과 어차피 시간은 이제 더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밀도감 있는 공부, 집중력 있는 공부 이런 것들이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 제가 한 60% 정도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열심히 해서 70%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아지느냐? 그럼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되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벌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마침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몰랐었고 입시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걸 잘 알게 된 거예요. 방법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600이지만 7, 8에 56, 5600입니다. 그래서 한 8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 힘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하면 참 좋겠죠. 오늘 그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중간고사 작년에 저희 학원생들의 중간고사 결과 71점입니다. 평균 점수가. 근데 기말고사가 63점이에요. 자, 떨어졌죠? 그죠? 기말고사까지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이유는 중간고사까지 준비 기간이 길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생들 요번에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부터 수열 쪽이 시험 범위일 텐데 그 부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공부 기간이 짧죠. 5월, 6월. 그죠?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한 게 이 정도 점수라고 보고 보통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략이 좀 나오게 되죠. 요번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합산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수행평가까지 합산을 해서 한 학기의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중간고사가 끝난 거고요. 그렇죠? 수행평가도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가계획 하나 그냥 대충 가져온 건데 다른 학교 보통 많이 쓰는 겁니다. 요새 6대 4. 수행평가 기간이 물론 한 번 정도는 받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기간들이 좀 있죠. 그러면 수행평가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완전히 완료된 건 1차 시험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30%는 어쨌든 못 봤으면 날아간 거고 잘 봤으면 기분이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뭐 70%까지 되진 않겠지만 한 5, 60% 정도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1학기 시험을 잘 보고 싶다라면은 이 남아있는 기간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현재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얘기를 드린 게 중간고사 점수는 보통 아이들은 다 떨어진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으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회는 어려울 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당장에 가장 중요한 거, 요새 되게 고등학교 2학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1학년 때 내신을 망했으니까 제가 정시로 해야 될까요? 오늘 Q&A도 들어온 것들 보니까 저 지금 진로가 바뀌었는데 이과에서 문과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지금 해야 될 걸 딱 첫 번째로 한 가지를 정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거는 기말고사를 잘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혼란스러운 것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한 어떤 기말고사의 값어치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이 어떤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1학기 성적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값어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죠? 1학기 내신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 잘 봐놨으면 더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역전의 기회는 시간보다도 열망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좀 깨달았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학생들도 공감할 건데 앉아있긴 다 앉아있어요. 고3이 되면 굉장히 이제 앉아있는 스킬이 늡니다. 조는 스킬도 늘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는 물음표죠. 좀 학생들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개선의 포인트는 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좋죠. 근데 그거에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올리고야 말겠다. 그죠? 올리고야 말겠다는 얘기 마음이 들게 되면 방법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기말고사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현재 스코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죠. 이 세 개가 수시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수능 시험이 있죠.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인서울의 모집정원인데 2학기로 접어들면 가천대가 이 중에 껴들어갈 거예요. 4등급인데 가천대 갈 수 있나요? 가천대 갈 수 있습니다. 준비 잘하면. 저 가천대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인서울을 아직 한번 노려보자는 얘기고 물론 점수가 이거보다 훨씬 낮은 아이들은 1학년 때 5, 6등급이었어요, 선생님. 저 인서울 어떻게 가요? 아직 갈 수 있습니다. 전형이 다르죠. 뭐 정시로 가는 거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종합 전형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요 설명회를 하기 전에 컨설턴트들하고 전화를 좀 해봤어요. 대치동에 가능하냐? 내가 얘기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는 솔직히 망했어요. 망했으면 잘 봤으면 잘했고요. 왜냐하면 세 번이 지나는 거니까 이번 1학기가 끝나면 이거는 5번의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인서울 모집 전형 많지는 않잖아요. 교과 전형이. 자, 종합 전형은 많이 뽑는데 이건 아직 좀 안 망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종합 전형이 어려워 보여도 제법 상식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학기 시험을 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평균치가 이렇게 된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11, 2, 3, 4. 시나리오가 11, 2, 3, 4. 평균 내게 되면은 11이거든요. 5로 나누면은 2.2등급 정도 나올 겁니다. 2.2등급 평균치가. 그죠? 그럼 반대로 이런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혹은 이런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볼게요. 이 친구는 평균치가 2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친구는 평균치가 3이죠. 그죠? 교과 전형으로 보면은 당연히 위에 두 친구는 같은 대학을 갈 거고요. 평균을 내는 거니까. 밑에 친구는 그거보다 안 좋은 대학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학생들 이거 보니까 어떤가요? 이 두 가지 한번 봐보세요. 누가 더 괜찮죠? 누가 봐도 얘가 괜찮죠. 그죠? 아래 학생이 누가 봐도 이 친구가 더 공부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계속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보이고 있고 이쪽의 아이는 자, 만약에 2.2등급이 평균선이니까 2.2등급 대학에 지망을 한다고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럼 아마 뭐 경희대나 아니면은 건국대 뭐 이런 정도 쓸 수 있겠죠. 그럼 건국대를 썼다. 2.2등급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썼다라고 치면은 1, 2번 학생 중에는 2번 학생이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건국대의 평균 등급이 2.2등급인데 지원율이 20대 1 정도 될 거거든요. 경쟁률이.
그럼 이 친구 한번 봐볼게요. 좋은 시나리오를 가진 친구, 마지막에 1, 2를 찍은 친구는 다른 경쟁자들이 평균선이 2.2 정도에 있는데 얘는 사실은 마지막에 1, 1인 거잖아요. 훨씬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뽑힐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이 밑에 친구는 어떠냐? 이 두 친구는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마지막은 1, 1이니까. 554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시나리오는 더 좋죠. 사실 스토리가. 그죠? 갑작스럽게 역전된 케이스. 물론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4등급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1학년 때 그냥 얼핏 해서 4사를 찍었다. 그죠? 1학기 2학기, 1학년 1학기 2학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그려지면 가장 좋겠죠. 이 정도만 돼도 인서울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직 모른다. 안 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자, 세 번째 논술. 논술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질 때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쯤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다 나오고. 하지만 논술은 논술과 수능 최저, 그다음 내신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내신이 안 좋은 경우면은 조금 망한 거예요. 그렇죠? 논술은 크게 두 학교로 나뉩니다. 논술이 어려운 학교와 논술이 쉬운 학교가 있어요. 논술이 어려운 학교는 논술을 잘 보면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연세대 같은. 근데 논술이 쉬운 학교가 있습니다. 논술이 쉬운 학교는 내신이 좀 좋아야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내신이 쉬운 학교들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새 학기가 지난 상황에서. 자, 마지막 수능. 수능은 아예 내신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수능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능에 올인하는 거는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 이거는 뭐 학생의 결의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결의도 같이 필요합니다. 이 분당권에서 가장 높은 데이터가 재수율이거든요. 분당권의 재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40%. 강남이 33%. 지금은 좀 뒤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강좌가 형성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내신이 1, 2등급으로 좋은 아이들은 보통 과외를 하고요. 스카이캐슬 나오는 그런 것처럼. 내신이 3등급 이하인 아이들은 이거 가지고 인서울 좋은 대학이 어려울 것 같으니 정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강남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트렌디한 동네거든요. 입시에서는 가장 민감한 동네. 이런 게 어떤 트렌드기도 하죠. 그러면은 수능에 올인하자 내신 안 됐으니까 그러려면 약간 이제 재수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피가 아니라 좀 피하는 거죠. 그 상황이 싫으니까. 그래서 학종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현재 이제 재원생들한테는. 그죠? 수능은 어떤 좀 위험 요소와 결단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저는 수능을 좋아합니다. 수능을 제가 피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수능도 좋아하고 학생한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 제자 중에 숭신여고를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신 등급도 나름대로 뭐 괜찮았어요. 뭐 2등급, 1등급, 3등급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데 얘는 저한테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학생부를 안 할 거예요. 수시를. 자기 성격에 너무 안 맞는데요. 매번 마음 졸이고 이런 게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공부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친구 어딜 들어갔느냐? 첫 해 시험을 모의고사는 잘했었는데 수능 시험에서 한 과목을 망했어요. 그래서 들어간 대학이 국민대예요. 다음 연도에 재수를 했고 반수, 그리고 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학생마다 좀 다르게 개인별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이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등급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4등급에서 3등급이 됐어요. 그럼 어머님들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별 감흥이 없어요, 제가 보면. 4에서 2가 되잖아요. 그럼 정말 와, 와우. 뭐 요새 그 있잖아요. 조수봉 와우 와 하는 거.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와. 근데 여기는 뭐 그냥 뭐 약간 그냥 그래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3등급까지를 제가 이해하시기 좋게 상위 20%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붙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상위 20%는 세 개로 쪼갠 겁니다. 제일 잘한 게 1,
그 다음이 2, 그 다음이 3.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위 20%는 3개로 쪼개놨고 여기까지가 인서울이에요. 이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이 2.9등급 정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국민대 정도 될 겁니다. 서울권의 하위권 대학. 그런데 그 다음 등급이 중요한데 4등급은 하나가 20%예요. 이게 23에서 40%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20%를 차지하는 구간이고 여기를 중위 20%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끄트머리에 있는 대학이 수원대 정도 됐는데 여기가 국민대고 그럼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죠. 아이가 3등급을 받다가 4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한 등급 떨어졌으니까 뭐 감흥이 안 와서 다음에 열심히 해라. 뭐 어차피 상위권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서울에서 수도권 하위 대학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떨어진 거죠. 20%. 4등급 문을 열었냐 닫았냐는 별로 신경 안 써주니까. 4등급이던 학생이 3등급이 되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20%가 오른 거죠. 5등급이 4등급이 됐더라도 그냥 단순히 한 등급이 오른 게 아니라 20%가 오른 겁니다. 대학이 완전히 다르죠. 칭찬할 만하죠. 자,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는 평범한 인서울권을 노리는 평범한 학생들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좀 상위권 학생들은 아닌데 요 4등급이 방어선이 되면 돼요. 평범한 학생들의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못하는 과목은 4등급에서 멈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5나 6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런 애들 많습니다. 국영수 사과인데 제 제자인데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못했어요, 되게. 되게 못했는데 아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5등급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3등급이 됐어요. 지방대에서 인서울 된 거잖아요. 굉장히 잘했죠. 근데 이쪽 과목을 못 챙겼어요. 이게 6, 7등급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시나리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학교 이 친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시는 학생부로는 대학교 못 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약수정 논술을 하자. 국어 수학 가지고. 그죠? 아쉽죠. 이쪽 과목이 더 쉬운데 점수 따기가. 그래서 어쨌든 못하는 과목을 4등급에서 막아주고 우리 학생들 잘하는 과목을 공격 라인으로 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전공 적합성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공학과에 가려고 한다. 이공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 점수가 공격 과목이 돼야 됩니다. 이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방어 과목에서 국어, 뭐 사회, 영어 이런 것들이 방어 과목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방어 과목들이 4등급선에 있고 수학 과학이 막 1, 2, 3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인서울권도 가능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과천대는 될 것 같고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은 4를 방어선으로 놓을 게 아니라 3을 방어선으로 놓고 1, 2를 챙겨가야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하고 우리 학생들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기억하실 거는 상위 20%만 3개로 쪼갰구나. 그 다음 등급은 3개로 쪼갠 게 아니라 20%짜리다. 그래서 경고등이 울려야 돼요. 4등급, 5등급 받으면 사이렌이 울리고 이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입시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과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해 봐야죠. 제가 미리 방법을 다 줬어요, 사실. 제가 시험 전에 그 컨설팅 영상을 찍었거든요. 공부법에 대한. 국어 공부 이렇게 해라. 과학 공부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 학생들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어본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좀 깨닫고 그 영상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유튜브에 하이탑 에듀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부법도 해결이 되죠. 자, 조금만 디테일하게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이게 모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 대해서. 자, 교과 전형은 좀 더 현장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내신 등급의 평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새 학기가 만약에 지나가 버린 상황이 되면 이번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계선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다. 자, 앞으로 잘 봤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제 수능 최저가 또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게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천대 기준으로 해볼게요. 가천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2.5등급이 평균선입니다. 2.5등급을 받아야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종합전형으로는 3.5등급이 평균선이에요. 1등급 차이가 나죠. 같은 과에서. 그래서 교과로 들어가기 어렵죠. 그럼 교과는 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선발도 별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인서울의 10%밖에. 수시가 인서울에서 60%, 인서울에서 40%인데요. 수도권에선 7대 3입니다. 지방에선 8대 2예요. 그러니까 지방권을 내가 수시로 만약에 내가 학생부가 5등급선에 있는데 나 수시 위주로만 무조건 학생부로만 한다. 그러면 지방대 가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죠. 다른 것도 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10% 인서울 쪽에 이게 학생부 교과인데 그럼 제 얘기를 다 들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 뭐 그다음에 교과 내신도 높아야 되고. 근데 적합한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제자인데요. 성남여고 친구예요. 성남여고가 여고다 보니까 이공계생들한테 좀 불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고3 때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등급 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선택하는 학생이 적은 거예요. 한 4, 50명? 40명이 선택하게 되면 이 중에서 10%가, 11%가 2등급이니까 2등급이 4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1등급 1명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난 3, 4등급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확통을 선택을 했어요. 미적분 안 하고 이공계생인데. 그리고 확통을 선택하고 작전을 바꿨죠.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내신을 1등급을 받았습니다. 확통을. 그리고 내신 전체의 교과는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등급의 평균을 매기면 되는 거예요. 과목 선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인서울권의 대학에 갔어요. 이 친구가 미적을 선택했어도 잘했으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교과 전형이에요. 이런 게 교과 전형. 자, 종합 전형은 많이 뽑는 전형이고 학종 뭐 많이들 들어보시죠. 학종. 그죠? 제가 학종과 관련된 설명회를 3월에 했고 그게 1시간짜리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보더라도 오늘 핵심적인 걸 짚을 거고요. 제가 오늘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한다 그랬거든요.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짚을 겁니다. 아까 학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학종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순위는 제가 매긴 거 아니에요. 컨설턴트들이 매긴 거고 7가지 정도의 순위로 매겨놨습니다.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학종 영상을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전공 적합성이에요. 두 번째가 발전 스토리예요. 세 번째가 면접입니다. 저 끝에 7번째, 이 네 번째, 5번째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7번째 있는 게 동아리,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학생들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제 공부를 잘해서 공부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치중을 많이 해요. 만약에 간호학과를 가는 아이한테 제가 너 동아리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거의 열의 아홉은 뭐 생명과학 관련된 동아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서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뭘 많이 만들어내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서 뭔가를 기재를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게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는. 그죠? 제가 핵심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잘 해놓으면 좋아요. 하지만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전공 적합성과 발전 스토리가 중요하다는데 오늘 선택 과목은 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자, 그럼 전공 적합성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요. 이런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선택한 전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14 곱하기 7 이런 걸 하려 그러면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7, 4, 28. 7일은 7 해서 98이 나오잖아요. 지금 한 게 국어단이죠. 국어단을 알아야 이런 곱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고등학교 때 기초 과목을 알아야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구구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학 계열, 보건 계열, 뭐 의대도 있을 거고 간호대도 있을 거고 물리치료도 있을 거고 이런 보건 계열.
이런 계열에서 필요로 하는 공부가 뭐일까를 상상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그죠? 당연히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 구구단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생명 1, 생명 2가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올까 봐 만약에 생명 2를 선택을 안 했다 학생이 사회 쪽을 선택을 했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입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생명 1, 2는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학생한테는. 자,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 윤리와 사상은 어떨까요? 의학 계열에서. 요새 이슈들이 많잖아요. 윤리에 대한. 그죠?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서울대 추천 과목 중에 의대, 윤리와 사상이 있습니다. 수학. 제가 의대를 다녔잖아요. 제가 의대 중퇴했거든요. 수학 필요해요. 수학적인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학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화학 어떠냐? 화학도 필요합니다. 의학 계열에. 지구과학은 어떠냐? 지구과학 별 필요 없어요. 지구과학 선택하면 약간 좀 이제 헛발질이 될 수가 있겠죠. 물리는 어떠냐? 물리도 생리학 그래가지고 있어요. 물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이제 전공 적합성에 해당하는 구구단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구단들 위주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학종에서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학종 스타일이 아니다. 난 교과로 갈 거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점수 잘 딸 수 있는 거 하는 게 최선이죠. 점수 잘 따는 거 해가지고 등급 평균을 매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공 적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료는 이제 드릴 건데 뭔지 이해하셨죠? 그럼 방금 전에 적었던 그 과목들을 갖다가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1번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고 그 과목들에 세특이 잘 적혀 있어야 되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본적으로 20대 1 정도 돼요. 뭐 60대 1, 70대 1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인기학과는. 내가 20명 중에 한 명이 뽑혀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성남 제가 성남권에서 계속 해오면서 학종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0.3등급 정도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중앙대가 뭐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9등급 선이 일반고 아이들의 평균 선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1.6 정도는 돼야 합격하는 시나리오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동안에. 자, 이유가 어디에 있냐? 아까 20대 1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것도 스토리가 좋으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일단 난이도가 달라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이나 아니면 분당권, 이런 강남권의 어떤 교육 특구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곳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 성남권의 난이도가 좀 낮거든요. 그 난이도가 표준 편차라는 걸로 증명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남에서 자란 거나 저 성남 토박이라 그랬으니까 혹은 우리 뭐 시골의 저 구석에서 뭐 자란 학생이랑 이런 게 자기가 어떤 선택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지는 있어요. 그 여지가 세특입니다. 이 세특을 똑같이 2등급인데 난이도는 이쪽 학생이 더 높은 학생이면 얘가 공부를 더 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세특을 읽어보니까 이 학생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둘이 한번 비교를 해보기에 면접을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대 1의 경쟁자들을 뚫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앙대 정도가 아까 1.9라 그랬잖아요. 일반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공계라 그럴게요. 딴 건 못하는데 수학, 과학은 1인 거예요. 영어, 국어 나머지 것들은 한 3 정도 돼요. 그래서 1.9가 나왔어요. 이런 학생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1.9인 학생이 있다고 보면 이 친구가 붙을 겁니다. 이게 전공 적합성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좀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죠. 내가 이공계생이고 수학을 지금 잘 못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수학을 극복해야죠. 안 그러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아니면 아예 교과 전형으로 하든가 전공 적합성과 아무 상관없는 수학은 4등급 선에서 땜빵을 치고 나머지를 좀 잘하는 시나리오를 만들든가.
그죠? 그런 게 이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아이들에 따라.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선택 과목을 미리 선택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 번 정도의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여기가 3학년이죠. 이건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라 그래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자, 보시면은 요 중에서 택3, 이 학교는 요 중에서 택1, 요 중에서 택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3학년 1학기에 선택하는 거는 3학년 2학기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3학년 1학기에 선택하는 것만 놓고 보면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 이공계생이고 이공계생이 아니더라도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거는 문과 계열이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확률하고 미적분이. 그러면 수학 쪽에 관련이 있는 학생이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죠. 확률 미적분은 당연히 끼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에 뭘 할까를 봤을 때 점수 잘 나올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지 말고 자기 전공하고 관련 있는 걸 해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문과는 뭐 이거 하란 얘기고 이 둘 중에 하나. 이과는 이거 하란 얘기죠. 내가 행정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행정학과. 행정학과는 행정고시를 보는 거죠.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한테 영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거 하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의 폭을 갖다가 넓히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죠? 여기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3학년 건데, 그죠? 이게 3학년 과목인데, 3학년 2학기, 1학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태고, 여기서 택6. 이만큼. 그죠? 여기에서 뭔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5가지를. 여기서 6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죠? 보통 뭐 이과생들은 이건 다 해야 되겠죠. 이렇게 4가지. 성취도 과목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취도 과목이라는 게 뭐냐면 성취도 평가 진로 선택 과목들인데 ABC로 나오는 거예요. 절대 평가. 자, 성취도 평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교과 전형에 점수가 환산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마다 달라요. 하지만 들어가요. 자,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성취도 평가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물투를 선택을 했다. 학업력이 90% 넘으면 A 주거든요. 그럼 A를 받았다. 근데 A를 받았더라도 90점으로 A를 받은 애가 있고 80점으로 A를 받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 편차랑 평균이 기재가 되거든요. 얘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취도 과목도 잘해야 돼요. 종합 전형은 그런 전형이에요. 단순하게 내신 평균이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작년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작년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3인데 이제 계산법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2.78 정도 나왔어요. 아이가 평균 내신이. 중앙대를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러 왔으니까. 왜냐하면 중앙대에 수박책을 보면 2.8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학생부 뭐 70%컷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100명 중에서 70등의 점수예요. 합격생. 걔가 2.8이었던 거죠. 얘는 자사고입니다. 일반고 애들끼리 평균 낸 게 있거든요. 일반고 애들 1.9 정도 돼야 되거든요. 중앙대. 과에 따라 더 높은 데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이 좀 있어야 되고 이 2.8로 학생이 제가 이제 학생부를 좀 봤을 때 그냥 이래요. 그냥 계속 3 뭐 여기서 맴돌면서 어쩌다 한 번씩 2 나오고 4도 한 번씩 나오고 그래요. 어떤 전공 과목을 잘했다든가 뭐 어떤 특이한 스토리를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없으면 20대 1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향 지원한 학교만 붙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좀 낮은 대학에 갔어요. 좀 아쉽죠. 그죠? 차라리 교과 전형 썼으면 나았을 텐데. 그리고 약수령 논술 준비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입시를. 제가 얘기해줘도 안 믿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좀 알고 해야 합니다. 자, 이건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자, 사회과학대의 정치외교학부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죠.
서울대에서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상상해 보면 정법을 잘하면 좋겠죠. 정치와 법. 그죠? 뭐 여기 이제 생명과학부 이런 곳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핵심 과목이라는 거고 이건 꼭 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약간 권장하는 정도. 그죠? 그러면은 이 핵심 과목들은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라 그랬잖아요. 서울대는 좀 널널해요. 가기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1등급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다 1등급이에요. 굳이. 그죠? 이런 게 편차를 보이는 것들은 한 2등급선 대학, 서울 중위권 대학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에서 발표한 거니까 의미는 있어요. 제가 이 자료들은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끝나면 자기가 선택한 과목과 혹시 내가 바꿔야 되나?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 과목의 선택은 선택 자체가 학종에선 경쟁력이 됩니다.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하는 건 교과 전형에선 유리할 수 있지만 종합 전형에선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자신의 전공 희망과 관련된 과목은 반드시 선택하고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 선생님, 저는 꿈이 미정입니다. 아직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게 뭐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리한가요? 불리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좀 불리하긴 한데, 그럼 타격은 최소화해야 될 거잖아요. 어쨌든 이공 계열은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할 거고, 문과 계열은 문과로 진학을 할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긴 국어랑 사회는 아주 필수 과목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전공 적합성 얘기를 했죠. 영어가 전공에 영향을 미치는 과가 어떤 과일까요? 일단 영어 관련된 학과들은 다 그렇겠죠. 영어 회화라든가, 뭐 영어 영문학과라든가 그런 곳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경영학과도 저는 영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외에 어떤 행정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전공 적합성에서는. 그죠? 그럼 방어 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과 시간을 근데 잘못 투자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공계열은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은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과학 선택이 좀 어려운데요. 수학은 뭐 빤하니까. 과학 선택 물화생지 중에서 뭘 해야 되냐. 그죠? 내가 아직 과를 못 정했다. 전자전기공학부를 가겠다. 전자전기. 그럼 물리해야 되거든요. 화학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생명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건계열 쪽으로 가겠다면 생명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애매하면 보통 세 개 선택하거든요. 그럼 과학 쪽에서 생명, 화학, 물리 이런 정도를 선택하면 되겠죠. 지구과학은 워낙에 특이한 과목이니까. 근데 지구과학이 점수 따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입시 전형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꿈이 미정인 학생들은 좀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좁혀 나가지 말고 좀 빤한 것들 위주로. 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문과 계열에서는 딱 전공은 아니지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든 다 약간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점수 따기도 좋고. 그죠? 근데 고3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고3에서 맞는 걸 해야 되겠죠. 자, 의대를 지망하는 사람이 윤사를 선택한다? 의대는 당연히 과학을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서울대 그 추천 과목에 있어요. 요새 윤리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죠? 괜찮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지리교육과, 이거 지리교육과 문과 계열이잖아요. 이 친구가 지구과학을 선택한다? 역시 오케이죠. 지금 보니까 통합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학종을 노린다면. 교과랑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종합 얘기를 한 거니까, 학종. 자,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자, 보통 아이들이 세특을 구성할 때 지금 사실 세특을 신경 쓸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지금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뭐였냐면 기말고사를 잘 봐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방법적인 얘기를 하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가 아이들 학생부를 많이 보는데 학생부를 보다 보면은 애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국어 세특, 수학 세특, 뭐 과학 세특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안에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좀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도 영어 세특인데요. 영어 독해야 장문이에요. 근데 장문 주제를 정할 때 텔로미어를 정했죠. 텔로미어는 과학 쪽입니다. 생명과학. 그러니까 얘는 생명과학이나 의대 이런 쪽하고 관련된 쪽을 지망하는 학생이겠죠. 그래서 텔로머레이즈를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은 이 친구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구나는 알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빨간색을 쓴 겁니다. 관심사가 아니라 역량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차별점이 될 수 있어요, 세특에서.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구성을 안 하니까. 자, 세특을 누가 써주는 거냐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세특은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써줍니다. 그럼 학교에 따라서 풍생고라든가 성일고라든가 이런 사립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동광고라든가 숭신여고. 이 사립고등학교들은 그래도 입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공립고등학교, 이제 뭐 성남고라든가 쪽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계속 전출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바뀌고.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좀 적을 수가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여동생을 설명회 자리에서 비하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 여동생이 국어교사예요, 고등학교. 사서 선생 정확히는. 입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잘 몰라요. 왜냐면 현장에서 고3 담임을 맡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리고 고3 담임을 맡더라도요. 좀 쉬게 해주거든요. 고3 담임 힘드니까. 그럼 한 3년에 한 번씩 맡는 거예요. 그럼 입시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이 적을 수가 있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립학교에 어떤 노하우가 많으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써주는 세특의 구성이 좀 별로일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수정 기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1학기가 끝나면은 중간 수정, 그 다음에 2학기가 끝나면 최종 수정 기간이 있어요. 그때 학생들이 좀 움직여야 돼요. 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뭘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게 차별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게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이런 거죠. 자, 간호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에요, 간호학과. 그러면은 국어 세특에다가 국어. 이 간호학과 그러면 수학하고 생명과학 이런 것들은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면 돼요. 잘했다는 얘기가 적히면 되거든요. 수학도 잘하는 학생이고 생명과학도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국어에서 뭐 쓸만한 내용이 잘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 간호학과를 가려고 하는 간호사를 뽑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간호사를 뽑을 거예요. 병원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땠으면 좋겠냐면, 일단,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죠. 봉사하는 정신. 그죠? 희생 정신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체력도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학과에 지망하는 학생을 뽑는 거니까 당연히 공부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구구단 아까 얘기한 그죠. 따뜻하고 희생적이고 체력이 좋고 그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집중력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좀 성실하고 나누는 마음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역량이잖아요. 필요한 것들. 이게 세특에 있으면 좋죠. 국어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집중력 있게 듣는다. 그럼 집중력 있구나, 학생이.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 수행평가를 할 때 좀 조언들을 참 잘 챙기면서 함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죠? 아니면 자기 혼자 하는 거면은 발표한 게 굉장히 이제 뭐, 이 희생적이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면 좋으니까, 뭐 사회에 약간 뭐, 사회의 어떤 따뜻함을 전하는 어떤 그런 주제들로 발표를 했다. 이 친구는 뭐, 그죠? 따뜻한 마음과 어떤 성품이 기본적으로 나누는 성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친구들을 도와서 뭔가를 했다. 그죠? 나누고 희생하는 성격이구나. 간호학과 학생인데 동아리를 생명과학 동아리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이상한 뭐 있어 보이는 말 많이 적거든요, 아이들이. 체육 동아리를 했다. 체육 동아리의 선생님이 이 동아리 이제 적어서 낼 텐데 뭐 체력도 좋고 아이가 그죠? 그리고 팀원들하고도 잘 소통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런 것들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특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수 세트 이런 것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어쨌든 7월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솔 내실 등급은 2초, 교과는 종합은 2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죠. 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 서울시립대 학종인데요. 그죠? 여기가 전체 고교는 이걸 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합전형에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볼 게 4.37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서울시립대인데 이쪽 걸 봐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일반고니까 자사고는 여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70%컷 이런 정도만 나오지 커트라인이 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경희대가 커트라인 알아낸 게 5.7인가 그랬어요. 5등급이 경희대를 어떻게 가요? 그죠? 자사고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챙기라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올리라는 것도 당연히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열의를 좀 가지고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논술은 지금 논의할 게 아닙니다. 논술은 2학기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지금 논의할 건 아니지만 딱 한 가지만 강조할게요. 국어랑 영어는 수능 공부를 하세요. 제가 얘기해도 안 할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하세요 했을 때 한 친구들도 있어요. 한 10%, 뭐 10명 중에 한 명은 하거든요. 이 한 명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한데 나머지 9명도 좀 하세요. 국어, 영어, 수능 준비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할 게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국어랑 영어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아직 공부할 수 있거든요. 시간 많아요. 뭐 한 2등급선까지 올라가 있다. 그럼 수학하고 탐구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시 쪽도 노려볼 수 있게 되고요. 국수를 가지고 약수령 논술을 노려볼 수도 있게 되고 학생부 교과의 최저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학원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영어학원에서 평상시에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죠. 평상시에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배우고 독해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루틴하게 반복하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내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하고 내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신 점도 안 나오겠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어떤 범위에 뭐 시라 그러면 그 시를 달달달달 내용을 외운다고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1, 2, 3, 4, 5 중에서 뭘 골라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수능 공부를 해놓는 것들이 내신 준비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1, 2등급인데 수능은 3, 4등급인 경우는 있어요. 근데 수능 1, 2등급인데 내신을 막 3, 4등급 받는 경우 잘 없어요. 얘네들 다 내신 1, 2등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국어, 영어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도 생각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자, 일단 내신 점수를 올리시고 스텝 2에서는 이번 겨울방학 정도, 이번 고등학교 2학년 겨울쯤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고2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뭐가 왜 중요하냐? 자, 고3이 되면요. 성취도 평가, 성취도 평가 과목들이 많아집니다. 뭐 국어, 영어, 수학, 지금은 탐구, 과학 3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전부 다 상태평가거든요.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등급이 나오는 게 9과목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얘네는 다 성취도 평가가 돼요. 학교에 따라서는 이것도 성취도 평가가 돼요. 혹은 수학이 되든가. 그럼 이거밖에 안 남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역전 시나리오를 보여주기가 좀 굉장히 제한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점수가 올라가는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수를 올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일 텐데. 자, 이게 가장 문제예요. 막연한 거. 막연하게 난 다음에 더 잘할 거야. 이렇게. 근데 대부분 돌아가죠.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와 계신데 뭐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담배 끊을 거야. 대부분 다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막연한 것들은 어떻게 좀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명확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게.
사실 간단하거든요. 명확하게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러면 결과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 과정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그죠? 과정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정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스토리들이 학원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빼온 거지만 85점에서 100점이 됐죠. 이 친구 대단하죠. 45점, 48점. 이 옳은 것도 잘했거든요, 기말고사 때. 근데 여기는 확 달라졌죠. 자신감이 붙는 거죠. 자신감. 55점, 69점 잘했죠. 대부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기말고사가. 근데 되게 잘한 거예요. 아, 역전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선방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런 자신감들이 붙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56, 77, 90.6. 그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물론 학생이 열심히 한 게 가장 크지만 제 설명회가 어떤 단서가 됐을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건 이거. 명확한 분석 및 실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료는 드릴 거고 어쨌든 학생들은 여기에 맞춰서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스탠다드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시험이 막 끝난 시점이고 지금 막 급한 게 없거든요. 지금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가 강의를 이해하는 단계 잘 됐었는지, 내가 졸았는지, 그죠? 아니면 졸았다, 혹은 뭐 늦었다, 자꾸만. 이러면 일단 이걸 개선해야 되겠죠. 제가 적어놓은 건 이거예요. 강의 이해는 잘 됐는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더라. 그러면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까먹더라. 까먹지 않으려면 머리가 좋아질 수는 없는 거니까 주요 내용은 필기하면서 들어야겠다. 이런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혹은 요새 세상이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인강을 찍어달라 그래야겠다. 다시 보면서 해야겠다. 그죠? 그럼 뭔가 변화되겠죠. 자, 숙제. 전날 벼락치기 하듯이 했다,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원장쌤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숙제는 당일에 하는 게 맞아요. 화요일 날 수학학원을 왔다 갔으면 화요일 날 저녁에 숙제를 하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이 중에 모르는 것들 문제는 탐구해 봐야 되고 답안지를 보든 뭘 하든 연구를 해 봐야 되죠.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질문해야 될 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학원에 질문 채널, 온라인 채널이 있잖아요. 올려놓고 딱 자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영어학원 갈 텐데 갔다 오면은 이 온라인 채널에서 질문이 들어와 해설이 들어와 있겠죠. 해설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어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목요일 날 학원에 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화요일 이거는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은 목요일 날 학원을 가는 날이다 그러면 이때 뭐 벼락치기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부할 때 정성스럽게 안 하고 그냥 모르면 다 별표. 아이고 잠시만요. 제가 이 배터리를 연결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그때그때 공부를 하고 복습까지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미뤄두고 안 했었다. 그러면 해야겠다. 그죠? 복습 계획, 복습을 안 했다. 그러면 뭐 어떤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죠. 심화학습을 안 했는데 나한테 필요하다. 그럼 매일 한 문제씩 풀자.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이 실행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정했지만 언제 할 건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행이 돼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이 심화학습 요거 매일 한 문제씩 푸는 거 언제 하겠다. 제가 좋은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11월 모평에서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못했죠. 60점대. 3월 모평에서 수학이 90점대 나왔습니다. 잘했죠. 어떻게 된 거냐? 그죠? 이때 시험 보고 저랑 상담하면서 제가 컨설팅을 해준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지켰어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심화 문제를 못 푼다. 심화 문제를 해야 된다. 하루에 3문제씩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 친구가 아침에 원래 일어나던 시간보다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났대요. 자기가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심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렇게 결과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실행 계획을 짜시고 언제 할지도 그건 자기가 제일 잘 알 거니까 해보시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공부법 영상을 좀 보세요. 그럼 거기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QA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QA가 들었어요. 물리화학 생명하고 생명과학 관련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1 때.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고2 때 선택 과목을 물화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고2가 되면서 경영학과로 이제 진로를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대로 3학년 때 사회 과목들을 좀 선택을 했죠. 학종에서 많이 분리할까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1학년 때 생명과학 진로를 생각을 해서 과학 공부를 했는데 2학년 때 경영학과를 생각을 하면서 3학년 때 사회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문이과 통합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는 없는 거예요. 자기 전공에 얼마나 가까운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전공 적합성이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는. 왜 많이가 아니냐면 점수가 몇이었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과학 과목을 선택했는데 과학 과목을 잘했다. 예를 들어 3등급 뭐 이렇게 잘했다. 그리고 얘도 잘했다. 이건 더 잘했다. 이런 시나리오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가 바뀌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공부하는 재주가 있다는 것만 좀 하면 되겠죠. 그리고 2, 3학년에 2학년은 아니죠. 이제 요 진로를 돌리게 된 스토리가 묻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경영학과에서 선택하는, 경영학과에서 주로 이제 추천하는 과목들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미적분 확통. 여기에 이제 과학 과목들은 없죠. 구구단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를 갔다가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지금 제가 딱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마음이 많이 불안할 거니까. 결론을 내려드리는데, 뭐 이걸 바꾼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선택해놨잖아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거 점수를 잘 받으세요. 그리고 국어, 영어, 다른 과목들, 그것도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를 잘 받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입시에서 만약에 종합전형에서 예를 들어 이게 불리하냐, 대학을 가기 어렵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7월에 해도 돼요. 9월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 7월에 할 때 결정적인 요소는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느냐가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마음 뜨지 말고 지금 선택한 과목들의 점수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는 경영대학은 권장 과목이 없습니다. 경영대학 워낙에 진로가 다양하거든요. 마케팅도 있지만 재무도 있고 회계 쪽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적분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미적분 이과 과목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스토리를 공부를 잘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놓으면 할 게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좀 이렇게 명쾌하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세요. 자, 문과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한의대나 의대를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전형을 좀 잘 아는 학생인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만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사회들을 선택을 한 상황일 거고 확통을 선택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 문과생이 의대나 한의대를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정시에서 여태까지는 문과들은 뭐 지원을 못 하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과목 반영이 미적분을 해야 되고 그랬으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고3부터는 미적분을 안 해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대나 한의대 쪽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학들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반드시 가중치를 줄 거예요. 미적분이나 좀 어려운 자기들이 원하는 과목 쪽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표준 점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한의대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있어요. 문과 계열이 가면 어떠냐. 그래서 정시 쪽에서 한의대는 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제가 이게 너무 저도 좀 의문이어서 제가 아까 대치동의 컨설턴트랑 연락하면서 찾아봤어요. 일단 컨설턴트도 이런 경우는 없다 그래요. 없다.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있다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만약에 생길 수가 있다면 그러면 내신은 1등급일 거다 그래요. 올일. 그죠? 문과 계열에 전국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다 쓸 거라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그 대학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한이들. 그래서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공부가 여기 이제 강백호가 쉰 연습을 하는 걸 즐거워하는데요. 공부가 사실 그렇게 괴롭기만 하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치 있는 것.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막 올라왔을 때 저랑 상담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국어가 중학교 때 90점을 받았대요. 너 어떻게 공부했니? 그러면은 선생님 저 프린트 좀 읽고 뭐 교과서 보고 했는데 90점 나오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단 시험이 너무 쉬웠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 충분히 공감하죠. 중학교 시험 쉬웠다. 그죠? 대충 해서 좋은 결과 나왔잖아요. 이런 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치 있는 것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어렵고요. 행복 중요하죠. 행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어요.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 그거를 이뤄가는 과정은 나름대로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말고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불꽃남자 정대만을 좋아하는데 이젠 내게 기말고사밖에 보이지 않아. 이런 점수를 올리고야 말겠어. 뭐 이런 명확한 분석과 실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거를 꼭 해보십시오. 그 외의 이야기들은 좀 잊어도 좋습니다. 한번 듣고 7월에 또 할 거니까. 자, 좌절과 실망, 질책과 분노, 혹은 해맑음보다는 현재를 인정하고 다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죠? 이 시도하다 실패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개선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 다 큰 것 같아도 사실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생만도 못한 부분도 많아요. 초등학생이 일단 늦질 않잖아요. 숙제도 잘해오고 말도 잘 듣고. 근데 아마도 이 큰 시련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부모님들과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책임을 묻기보다는 짐을 함께 나누어 가고 또 손잡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입 성공이라는 게 인서울 의대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면 되죠. 저는 한의대 간 제 제자도 있고 서울대 간 제자도 있고 뭐 과학고 애들도 가르쳐봤고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가천대 건축학과에 간 학생입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평균 내신이 한 4, 5등급 정도밖에 안 됐어요. 고3 때 마지막에 요때 선생님 저 가천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때 추천한 전형이 적성전형입니다. 지금은 약수정 논술이죠. 이때부터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10월 달에 시험이 있었는데 10월 말경에 울면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합격했다고. 그 순간이 저는 제일 뭉클하거든요. 그런 게 대입 성공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랑 그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선이 다 있을 거예요. 다 잘하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원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좀 긴 얘기고 지루한 얘기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실현을 해보면. 자, 그래서 이번보다 한 등급이나 두 등급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기말고사가 되게끔 준비를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도 많고 내 마음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텐데 어쨌든 학생들 잘 격려하고 때로는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 시련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학원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수고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5월에 6월에 4주 남았죠. 7월 초에 시험 본다 그러면 6월은 바쁩니다. 수행평가도 있고 등등. 경쟁이 아니라 이 경쟁력이 있는 거는 5월이에요. 지금부터 3주. 지금부터 3주를 열심히 하는 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주간은 복습도 좀 해보고 아까 실행 계획들을 좀 지켜나가 보세요. 6월은 저절로 공부를 할 거예요. 어차피 시험 대비 기간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